오늘 같은 밤, 빗줄기가 마치 조명처럼 이 도시의 질감을 깎아내리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맛볼 요리는요, 바로 저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림자. 어쩌면 이 시대 가장 깊고 또 가장 쓰디쓴 풍미를 지닌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식미식회 히로 더그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주방에 정말 특별한 재료가 들어왔습니다. 맛을 표현하자면 혀끝을 탁 쏘는 그런 맵싸움함이 있는데 동시에 심장을 아주 서늘하게 만드는 묵직함이 공존한다고 할까요? 그런 아주 독특한 메인 디쉬를 선보일까 합니다. 네, 오늘 맛볼 요리는요, 단순한 캐릭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배신당하고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식탁에 결국 홀로 남겨져 버린 바로 우리 시대 어른들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자화상, 퍼니셔입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의 요리 퍼니셔로 가볍게 그의 본질을 맛보는 에피타이저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마음에 멈춰버린 시계를 통해 그의 시간이 왜 그날에 멈춰버렸는지 그 근원을 파고들 거고요. 이어서 부서진 가장의 울타리와 고독이라는 차가운 식탁에서는 그의 고통이 주는 그 특유의 텁텁함, 그걸 제대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로 쓴맛을 달래줄 한 스푼을 통해서 과연 이 요리에 한 줄기 단맛이 더해질 가능성은 있는 건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코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메인, 바로 퍼니셔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를 그냥 단순한 복수귀 아니면 다크 히어로? 이런 간단한 레시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임상 심리학이라는 아주 섬세한 도구로 그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요리가 아니에요. 현대사회의 그 모든 불안을 온몸으로 푹 조련해서 만든 정말 복잡하고 깊은 맛을 내는 요리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요리를 딱 맛보면 처음엔 그냥 맵고 자극적인 분노의 맛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밑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의 쓴맛, 또 누구와도 이어지지 못하는 고독의 시큼한 맛, 그리고 정의롭다고 믿었던 세상에 배신당한 그 좌절의 떫은 맛까지, 이런 맛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이건 어떤 미식가라도 이 맛은 이거다라고 쉽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복합적인 풍미를 자아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스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마음에 멈춰버린 시계입니다. 프랭크 캐슬이라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의 모든 행복이 그냥 한순간에 불타서 재가 되어버린 그날. 그는 그 잿더미 속에서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거예요. 마치 가장 맛있어야 할 순간에 조리가 멈춰서 차갑게 식어버린 요리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복합 외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쟁터라는 아주 뜨거운 불과 가족의 상실이라는 지독하게 차가운 얼음 사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라는 아주 귀한 식재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냥 살짝 탄 게 아니라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린 겁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읊조리는 이 말, 이 위에는 평화가 없다. 이 한마디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줘요. 그의 머릿속은요, 그 끔찍했던 순간이 마치 고장난 영상처럼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그런 주방 같은 거예요. 그가 잠들지 못하는 밤은 그래서 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의 조리 과정 그 자체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퍼니셔라는 요리의 핵심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슬픔을 겪고 애도하고 그걸 천천히 소화시키잖아요. 근데 그는 그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아예 거부해버렸어요. 왜?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 대신 그는 뭘 했냐? 그 고통이라는 날것의 재료 자체를 자기 자신, 즉 퍼니셔라는 완전히 새로운 요리로 재창조해버린 겁니다. 슬픔을 느끼는 인간 프랭크 캐슬이 아니라 오직 복수라는 기능만 남은 기계가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거죠. 이제 세 번째 코스입니다. 부서진 가장의 울타리. 중년 남성에게 가장이라는 역할은 뭘까요? 어떤 때는 가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화덕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든 걸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가마솥 같기도 하죠. 프랭크 캐슬에게는 그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따뜻한 음식을 가족과 나누던 가장이자 보호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괴물이자 처벌자가 된 거예요. 심리학자 에릭슨의 이론에 빗대어 보자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성성의 단계를 살아야 할 나이에 그는 모든 게 썩어가는 침체라는 아주 차갑고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내뱉는 이 한마디. 프랭크 캐슬은 죽었다. 이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아빠였고 남편이었던 자기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선언하는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사망 진단서인 동시에 너무나 비극적인 묘비명인 거죠. 그럼 이 모든 붕괴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진원지에는 바로 도덕적 상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정작 그 나라는 내 가족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끔찍한 배신감. 법과 정의라는 우리고 당연하다고 믿는 이 사회의 기본 레시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걸 깨달은 충격. 바로 그게 그가 직접 칼을 들고 자신만의 정의를 요리하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코스, 고독이라는 차가운 식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의 씁쓸한 맛이 단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이 겪고 있는 그 번아웃과 고립이라는 아주 차갑고 맛없는 요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퍼니셔의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은요,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은유 같아요. 첫째, 멈추질 못하죠. 멈추는 순간 그 공허함이라는 차가운 음식이 내 식탁을 가득 채울까봐 두려워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둘째, 내면의 허기를 잊으려고 스스로를 일로, 과업으로 몰아붙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하냐. 분노라는 아주 값싼 인스턴트 연료를 태워서 억지로 하루를 버텨내는 겁니다. 어딘가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라는 아주 화려한 만찬장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와도 눈 한 번 못 마주치고 혼자 구석에서 식어빠진 음식을 먹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새로운 레시피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과거의 상처라는 자기만의 낡은 식탁에 갇혀버린 어쩌면 오늘날 많은 어른들의 외로운 뒷모습을 보는 것 같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 디저트입니다. 지금까지 맛본 이 지독하게 쓰고 텁텁한 요리의 맛을 단 한 스푼만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중화시켜줄 그런 무언가가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재료도 조리법도 심지어 조리 도구까지 모든 게 다 망가져버린 이 쓸디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기는 할까요? 혹시 캡틴 아메리카나 데어데블 같은 영웅들을 떠올리셨나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라는 요리는 맛이 너무 올곧고 깔끔해요. 퍼니셔의 이 복잡한 쓴맛과는 어울리지가 않죠. 페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데어데블은? 이쪽은 너무 비슷해요. 같은 재료를 써서 만든 요리라 같이 먹으면 서로의 쓴맛만 더 강해질 뿐입니다. 아니요. 이 지독하게 탄 맛을 잡는 건 더 강하고 화려한 향신료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일지도 몰라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본적인 재료. 바로 그가 다시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싶게 만드는 존재. 복수가 아니라 보호라는 행위를 통해 죽어버렸던 가장으로서의 레시피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존재.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래서 지켜주고 싶은? 예를 들자면 어떤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스파이더맨 같은 그런 아이 말입니다. 결국 이 문장 하나가 퍼니셔라는 요리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의 가슴에 새겨진 그 해골 마크는요,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뜨거운 불에 모든 걸 잃고 재가 되어버린 프랭크 캐슬이라는 한 남자를 위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차린 묘비명이고 제사상인 거죠. 그래서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시스템의 이 차갑고 비정한 레시피에 절망하면서도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시대 어른들이 속으로 꾹꾹 눌러 삼키는 그 침묵의 비명인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어떤 통쾌함과 동시에 이 지독한 씁쓸함을 함께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맛본 퍼니셔라는 요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쉽게 삼키기에는 너무 묵직하고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맛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인 허기를 맛있게 채워줄 새로운 레시피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